안녕하세요. 모티리언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정말 기대 많이 했던 기아 EV6를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뚝섬 쪽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펠리시아까지 지금 다녀올 계획이고요. 펠리시아 가서 산길도 한번 잠깐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참 기대를 많이 했던 모델인 만큼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네,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EV6 롱레인지 중에서 듀얼 모터가 적용된 사륜구동 모델입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가 90%가 충전이 되어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403km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롱레인지 사륜구동에 20인치 타이어를 장착했을 경우에 공인 주행 가는 거리가 403km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90% 있는 상태에서 403km가 찍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주행 가는 거리는 훨씬 더 길게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자, 일단 주행을 막 시작했는데 첫 느낌은 일단 승차감이 진짜 좋네요. 야, 이거 아이오닉 5보다 살짝 더 안정감이 있는 아주 미세하게, 아무래도 이제 얘가 시트 포지션도 조금 더 낮은 것 같기도 하고 키도 조금 낮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에서 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승차감 자체가 아이오닉 5랑 비슷한데 아이오닉 5보다는 조금 더 아주 미세하게 살짝 더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 느낌 진짜 마음에 드네요. 딱 어떤 느낌이냐 하면 욕하지 마십시오. 벤츠 S클래스만큼은 아니고 S클래스에서 E클래스 쪽으로 한 30% 정도 더 시프트한 그런 정도의 승차감 될까요? 어쨌거나 승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요철 지날 때 살짝 경캠에 토독 이렇게 들어온 느낌 자체가 E클래스 느낌이 조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승차감이 진짜 좋은 거죠. 그리고 안정감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이게 또 의외로 산길에 가서 또 허당일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오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테리어가 보시는 것처럼 와, 진짜 엄청 화려하죠. 저는 아무래도 아이오닉 5보다 EV6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인테리어이에요. 와, 진짜 이건 뭐 게임이 안 됩니다. 와, 인테리어는 진짜 좋네요. 이 12.3인치 모니터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도 적용되어 있고, 이게 요 패턴이 요거 진짜 좋네요. 이거 GT 라인 아닌데도 요 약간 그 아주 다크한 느낌의 요 패턴 자체가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 블랙 하이그로시가 스포티지에서는 조금 어색한 느낌이었었는데 여기는 여기 그 헤어라인이 들어있는 브러시트 알루미늄 요 패널이랑 같이 연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와, 그리고 여기 EV 전원 넣는 버튼도 정말 예쁘고, 그리고 기어 조작하는 이 다이얼은 스포티지랑 똑같은 디자인입니다. 근데 요거 디자인이 상당히 예쁘네요. 좋습니다. 와, 인테리어 진짜 대박이다. 야, EV6 이거 안 살 수가 없겠는데. 와, 이거 참 사전 계약을 저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제 계속 다양한 전기차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차를 사가지고 발목을 잡히고 싶진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사실 사전 계약을 안 했는데 진짜 EV6는 진짜 사고 싶은 차이긴 해요. 인테리어 지금 딱 주행하자마자 지금 느낌 자체가 진짜 좋네요. 근데 노면에 따라서 차가 약간 이렇게 노는 그런 느낌이, 노면을 타는 느낌보다는 충격 이후에 롤링 느낌이 살짝 아주 미세하게 조금 있습니다.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먼저 작동을 했고요.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이오닉 5처럼 증강현실이 적용되어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데 엄청 큼직큼직하네요. 와, 그리고 앞차랑 간격도 보여주고 있어서 엄청 좋긴 한데 요게 그 지난번 아이오닉 5 때 약간 초점이 살짝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아이오닉 5보다는 초점이 조금 더 맞춰진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은 어른어른하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요게 야, 그냥 갖다 받아버리네. 와, 이건 뭐지?
옆에서 지금 들어오는 차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거의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인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게 고속도로에서 작동할 경우에는 물론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정보들을 그래픽으로 화려하게 보여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그거보다 재밌는 게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갈 경우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이 차가 지금 어떤 차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그래픽으로 보여줘요. 앞차에 실제로 가고 있는 앞에 차의 바닥 쪽에다 파란 선을 그려주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그 차가 만약에 빠져나가면 그 차를 따라가다가 다른 차를 이제 인지를 할 경우에는 거기 이쪽으로 빠져나갔던 바가 이쪽으로 다시 딱 돌아와요. 그래서 다른 차를 따라가고 있다는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이 차가 지금 현재 저 차를 잘 따라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옆차가 이렇게 끼어들길래 요게 바가 이쪽으로 옮겨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워낙 가까이에서 들어와서 그런지 이 바가 이동하지 않고 앞차를 끼어 들어오는 차를 인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주긴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바닥에다가 앞차를 표시해 주는 기능이 지금 보니까 고속도로에서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HDA가 작동할 경우에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아까 90%에서 403km 정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노멀 모드에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86%에 377km를 주행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에어컨이 켜져 있으면 377이고 에어컨을 끄면 395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 모드로 바꾸면 노멀에서 377이었던 게 에코 모드가 되면 388로 늘어나죠.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다르게 표시되는 점,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가 되면 365로 줄어들죠. 자, 그리고 이게 스탠다드 레인지와 롱 레인지에서 전기 모터가 각각 다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탠다드는 아무래도 배터리가 작은 만큼 전기 모터 출력도 조금 낮고요. 그리고 롱 레인지는 전기 모터 출력이 좀 높습니다. 근데 롱 레인지도 기본은 후륜 구동이고 또 앞에 전기 모터가 더해지면 듀얼 모터가 돼서 사륜 구동이 되는 거죠. 후륜 구동이 최고 출력이 229마력이거든요. 사실 후륜 구동에 229마력만 하더라도 이게 적은 힘이 아니죠.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거의 제로백 7초 이하를 끊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근데 여기 사륜 구동이 되면 출력이 325마력으로 늘어나거든요. 야, 이게 이 차가 좀 무겁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이제 초반에 토크가 워낙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최고 출력 325마력이면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가속력이 거의 제로백 4초대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에 스포츠에 놓는 즉시 그냥 바로 엑셀의 응답성이 엄청나게 강력해지네. 오, 지난번에 아이오닉은 제가 아직 사륜 구동 모델을 시승을 못 해봐가지고 힘이 얼마나 좋은지 사실 잘 못 느꼈었는데, 후륜 구동만 해도 힘이 사실 진짜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륜 구동으로 바꾸니까, 사륜 구동의 스포츠 모드가 되니까 힘이 진짜 장난 아니네 이게. 이게 G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로백 3.5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자동차 중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GT까지 아니어도 GT는 그냥 스포츠카로 구입을 하시는 차고요. 롱레인지 사륜 구동만 하더라도 와, 힘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자, 터널에 들어오니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요거 보이시죠? 요거 밝기를 조금 더 밝게 하면 좀 더 확실하게 예쁠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사륜 구동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주행 안정성 자체도 굉장히 높아지는데, 근데 힘까지 지금 늘어나기 때문에 사륜 구동으로 올라가는데 가격이 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륜 구동을 선택 안 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사륜 구동하고 이륜 구동의 주행 가는 거리가 달라지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400km 이상 넘어가는 주행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꽤 넉넉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웬만하면 사륜 구동은 옵션으로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하나는 사륜 구동이 아닌 이륜 구동은 후륜 구동이라는 거죠. 후륜 구동인데 엄청나게 강한 토크가 휙 나와버리면 이거 겨울에 컨트롤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웬만하면 사륜 구동은 옵션으로 넣는 게 좋겠다. 300만 원이면 넣는 게 낫죠. 자, 그리고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핸들 아래쪽에 붙어 있거든요. 이 부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파워풀하니까. 그리고 이게 이 차는 드라이브 모드를 좀 자주 바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서 살짝만, 진짜 요만큼만 밟아도 바로 반응하고 튀어나가는 게, 그래서 이런 소리도 나네요. 이야. 근데 이게 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근데 지금 메르디안 오디오를 선택하게 되면 그 액티브 사운드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설정에서 사운드에 가면 여기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약하게, 좀 전에 약하게 되어 있었고 지금 강하게를 선택을 하고요. 상세 설정에 그 사운드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스타일리시, 다이나믹, 사이버, 사용자가 설정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설정 이런 걸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군요. 요거 그 사이버를 누르면 요때 사이버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것만 들어보면 다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요즘 누르면 그 핸드폰에서 벨 소리 누르면 잠깐 들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들려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쉽네.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요게 지금 사이버 소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번엔 다이나믹. 이거 다이나믹. 다이나믹도 상당히 사이버틱한데. 요거 스타일리시. 사이버가 느낌이 좀 색다르고 좋긴 하다. 다이나믹보다 일단 사이버가 좀 느낌이 색다르니까 사이버로 좀 더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더라도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336km 정도나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스포츠 모드로 많이 타고 다닐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가 되더라도 승차감이 더 딱딱해지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응답성 자체는 워낙 좋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스포츠 모드를 많이 타고 다니지 않을까. 어차피 집에 와서 충전할 거야. 그리고 오늘 타야 되는 거리가 뭐 200km까지 뭐 300km만 하더라도 그죠? 충분히 스포츠 모드로 주행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우선 가장 약한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한번 해보면, 에코 모드는 확실히 엑셀을 깊이 밟아야 되고 가속 자체가 느려요. 그 스포츠 모드가 가속이 휙 이렇게 된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가속이 되는 느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노멀 모드가 되면 그래도 확실히 빠르긴 한데, 그래도 노멀 모드가 확실히 부드럽긴 하구나. 평상시에 그냥 노멀 모드로 타고 다니셔도 부드럽게 주행이 될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가 되면 이게 응답성이 너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가 되면 여기서는 엑셀을 그냥 발에 갖다 대면 바로 툭 튀어나가요. 이게 부드럽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툭 튀어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거 조금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평상시에는 웬만하면 노멀 모드로 주행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산길이긴 한데 우선 노멀 모드에서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도 오고 있어서 살짝 미끄럽긴 하거든요. 하나, 둘, 셋. 오우. 이야. 야, 노멀 모드인데도 진짜 엄청 강력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노멀 모드라서 조금은 부드럽게 출발하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이게 325마력이면 힘이 상당히 강력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륜 구동이다 보니까 휠스핀 전혀 없이 그냥 부드럽게 출발이 되네요. 와, 아무래도 이게 전기 모터를 컨트롤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컨트롤을 굉장히 잘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야, 힘을 지금 아무래도 지금 노면에 완전히 젖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힘을 조금 더 주니까 오버스티어가 살짝 나네요. 지금 사륜인 상태에서도 아무래도 뒷바퀴가 힘이 더 세다 보니까 엑셀을 세게 밟으니까 뒤가 날아가네요, 살짝. 자, 그러면 이번엔 스포츠 모드에서 급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스포츠 모드는 바로 그냥 탁 쏴버리네요. 이야,
느낌이 확실히 다르구나. 아까 노멀 모드에서는 지그시 쭉 가속하는 느낌이었다면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냥 활을 쏘듯이 잡고 있다가 탁 놓으면 탁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속을 해줍니다. 이야, 이 스포츠 모드가 진짜 힘이 엄청나게 좋긴 좋구나. 오. 야, 오, 야, 지금 노면이 완전히 젖어 있어 가지고요, 조금 더 밀어붙여 보고 싶은데 좀 많이 아쉽긴 하네요. 지금 엑셀을 조금 세게 밟으니까 확실하게 언더가 나요. 사륜 구동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뒷바퀴가 아무래도 힘이 더 센 게 지금 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코너 상태에서 엑셀을 밟으면 언더가 이렇게 샥 나더라고요. 생각보다 쫙 잘 미끄러지는데 지금 이게 아무래도 20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다고 해도 이게 완전 고성능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GT가 되면, 와, GT가 되면 도대체, GT가 되면 당연히 이제 타이어도 훨씬 더 고성능 타이어를 장착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GT는 그냥 스포츠카, 아니 슈퍼카 한 대 산다고 생각하시고 GT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나 GT 살까? 야, 야, 으아. 야, 진짜 이게 그 325마력을요, 그냥 일반 가솔린 자동차의 325마력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와, 이거는 힘이 그냥 바로 팍팍 때려버리기 때문에,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물론 이제 뭐 모델 3도 이 정도 빠르긴 하죠. 근데 모델 3 롱레인지, 그 차랑 비교하면, 근데 일단 승차감도 이쪽이 확실히 더 좋고, 차도 크기도 이쪽이 좀 더 크고, 스타일도, 실내 편의 장비도, 뭐 인테리어도 사실 좀 나은 점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은 낫겠죠. 야, 롱레인지 사륜만 해도 진짜 좋다. 이거 GT 라인 사신 우리 모카 김한용 편집장이 승리를 한 건가? 저는 지금 이 사전 계약을 안 했습니다만, 요거 EV6를 좀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저도 EV6를 장만을 해 가지고 좀 다양한 테스트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한데, 좋다. 오, 지금 요게 사이버 소리입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좀 시승 위주로만 영상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제 내외관 다 살펴봤고, 실내 공간이라든가 뭐 디자인 같은 부분들은 다 살펴봤었기 때문에 오늘은 실제로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 중심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좋다 이거.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롤링이, 초반에 롤링이 조금 있거든요. 약간, 근데 이게 초반에 약간 롤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좀 버텨줘요. 이게 롤링이 계속 꾸준하게 계속 휘청 이렇게까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초반에 약간 롤링이 배를 타듯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버텨주는 그런 스타일이어 가지고, 사실 코너에서도 아까 큰 코너 돌 때도 보시면 처음에는 살짝 기우는 느낌이었는데 꽤 버티면서 이렇게 옆으로 미끄러질 때까지 잘 버텨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밸런스가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요 초반에 있는 요 롤링은 조금 아쉽네요. 요 롤링 어떻게 잡아줄 수 없나? 요거 잡아주면, 왜냐면 이제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어서 스포츠 모드에서 좀 더 단단하게 해준다. 그게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게 되면 이게 무게가 워낙 무거워서, 아니지 뭐 대형 세단들도 전자제어 서스펜션 넣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긴 하겠죠. 네. GT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 넣어야 되겠네. 네, 어쨌거나 지금 롱레인지 모델까지는 일단 승차감 위주로 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드럽고, 또 코너링에서도 상당히 잘 버티는데 초반에 롤링이 조금 있는 그 부분이 조금 신경 쓰이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와밖에 안 나온다. 제로백 4초 5초 정도 되는 차인데도, 전기차는 달라요. 제로백 4.5초짜리 가솔린 모델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물론 이게 서킷 같은 데서 만약에 주행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서킷 주행 방식이랑 약간 다르게 주행해야 되는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속하고 코너에서 밀어붙일 때 보통 일반 가솔린 차들은 코너에서 회전수를 높여가지고 밀어붙이면 이게 쫙 밀어주는 느낌이 힘이 아주 좋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꽤 높아버리면 아무래도 엑셀을 밟았을 때 밟는 맛이 좀 덜 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응답성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이 롱레인지 사륜만 가지고도 진짜 재밌게 탈 수 있겠다. GT를 사야 되겠다. 스타일도 워낙 멋있잖아요. 스타일도 완전 꼭 우주선 같은 스타일에. 근데 이게 확실히 사륜구동이라 지금 빗길에서도 제가 꽤 과감하게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잘 버티거든요. 이게 사륜구동 아니면 이렇게까지 못 버틸 거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사륜구동은 웬만하면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사륜구동 아닌 차를 구해가지고 좀 실제적으로 사륜구동이 아니어도 충분히 괜찮은지를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탈 일이냐고 이게. 액티브 디자인 사운드를 끄고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가상 사운드는 없지만 끄더라도 약간의 고주파음은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엄청 조용하긴 하네요. 약간 있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자, 그리고 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오디오인데 여기에는 메르디안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K8에서 이미 장착이 돼 가지고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메르디안이 적용이 되면서 조금 특이한 게 이게 지금 EV6의 메르디안이 가격이 더 비싸요. 스피커가 14개인 건 똑같은데 얘는 지금 가격이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 지금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나 싶은 생각이 사실 좀 들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왜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내가 싫다고 갔잖아. 세상에 멍소리 그 부정하게 커버린. 자, 메르디안 오디오 진짜 좋습니다. 엄청나게 좋네요. 지금 스피커는 14개 정도면 나름 공간감도 충분히 꽉 채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음색 자체가 진짜 고급진 음색이 납니다. 근데 느낌적인 느낌인지 일단 첫 느낌에 딱 듣는 순간 얘는 좀 더 센데?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지난번에 메르디안 제가 시승하면서 K8의 메르디안 시승하면서 음색 같은 거 엄청나게 좋긴 한데 전체적으로 파워가 좀 약하다. 출력이 좀 낮거나 특히나 타격감 이런 부분들이 모양은 있는데 힘이 조금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얘는 다르네요. 얘는 힘이 더 센데요. 이 정도의 타격감이 안 나왔거든요. 야, 이거 EV6의 압승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여기 실제로 100만 원으로 가격이 오른 이유가 출력을 더 높인 거라면 그러면 진짜 잘한 거죠. 이 정도면 100만 원 주고라도 선택할 만큼 정말 괜찮은데요, 사운드가. 야, 이거 좋다 이거. 설마 제가 이야기하고 난 뒤에 바꾼 건 아니겠죠, 당연히. 확실히 파워는 올라왔네요. 올라왔는데 음색은 조금 더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볼륨을 최대로 올린 거거든요. 근데도 소리가 전혀 아무데도 깨지지도 않고 소리가 진짜 또렷하게 잘 나죠. 물론 이것도 지금 최대 볼륨 상태가 그 뭐 수입차에 막 천몇백 와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이거도 사실 좀 과하거든요. 제가 최대로 올려놓고 듣는 요 정도가 진짜 어쩌다 한번 좀 제대로 크게 듣고 싶을 때 요 정도면 충분한 수준. 근데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까지 올리지를 않아도 되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요 정도면 오디오는 진짜 괜찮네요. 와,
K8에 있는 것보다 확실히 더 좋습니다. 그래도 EV6의 기본적인 부분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 현대가 개발한 e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개발됐고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랑 뭐 같은 형제차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긴 하지만 eGMP라는 것 자체가 플랫폼을 좀 더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만큼 스타일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완전히 그 스포티한 좀 더 미래적인 그런 느낌의 디자인으로 EV6가 출시가 됐고요. 휠 베이스가 아이오닉 5가 3000mm인데 비해서 이 차는 2900mm로 휠 베이스는 10cm가 더 짧습니다. 그렇지만 길이는 이 차가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더 일반적인 자동차 비례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장 대비 휠 베이스는 굉장히 긴 편이어서 어떤 주행의 안정감 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아이오닉 5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더 휠 베이스가 10cm 정도나 짧기 때문에 조금은 더 다이나믹한 주행을 하기에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오닉 5는 키가 크고 전체적으로 공간이 빡빡빡 각져 있는 상황이어서 공간 활용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긴 하지만 EV6도 뭐 키가 낮은 키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아무래도 2열을 눕혔을 때 그 화물 공간을 활용하는 면에서는 아이오닉 5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지붕도 낮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하겠지만, 이 차의 성격 자체를, 그래서 아이오닉 5는 좀 더 뭐 차박이라든가 아니면 차크닉 이쪽도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서 구입하시기에 적합할 것 같고, EV6는 뭐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공간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일상적인 용도 혹은 좀 더 스포티한 그런 차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잘 어울리는 차가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차박 용도로 고민하신다면 그러면 하다못해 아이오닉 5로 가시거나 아니면 향후에 나올 전기 SUV들 쪽을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향후에 나올 전기 SUV 쪽을 사실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근데 EV6 진짜 엄청나게 좋네요. 그리고 V2L 기능이 기본적으로는 차 안에 V2L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옵션으로 외부 V2L 기능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2L로 쓸 수 있는 게 3.6kW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 요건 아이오닉 5랑 똑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사실 웬만한 장치들 들고 나가도 3.6kW를 동시에 쓸 일이 그렇게 없거든요. 한쪽에서 선풍기 켜놓고 전자레인지 돌리고 뭐 오디오 돌리고 조명 돌리고 해도, 공기청정기까지 돌려도 아마 3.6kW를 한 번에 쓰기는 쉽지 않은 만큼 3.6kW면 꽤 넉넉한 전기를 쓸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충전되어 있는 양에 따라서 최대 뭐 열 몇 시간까지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 몇 시간을 계속 돌리진 않잖아요. 3.6kW를 풀로. 그런 만큼 굉장히 넉넉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서 전기를 써버리게 되면 돌아올 때 전기가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계획적으로 전기를 사용한다면 V2L은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차도 아이오닉 5와 마찬가지로 400V, 800V 고속 충전 시스템을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에서 설치해 놓은 이핏 같은 데를 쓰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불과 뭐 커피 한잔 하는 동안에 8분 만에 최대 1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충전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점들은 굉장히 유용하죠. 물론 실질적으로는 일반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충전기 가지고는 그만큼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충전기의 출력과 그리고 또 차의 상태, 또 여러 가지 충전기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최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뭐 고속 충전 쓰게 되면 사실 잠깐만 충전하더라도 꽤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는 충전이 가능하니까, 뭐 충전은 늘 걱정이긴 하지만 조금씩 이제는 익숙해져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배터리 용량이 아이오닉보다 좀 더 많은 77.4kWh가 장착이 됩니다. 아이오닉 5가 72.6이니까 4.8kWh가 더 많이 장착이 되어 있죠. 그런 만큼 주행 가능 거리가 좀 더 늘었습니다.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이 차가 아이오닉 5보다 주행 가능 거리가 좀 더 많은 부분이
거의 배터리가 늘어난 용량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가 킬로와트아워당 주행 가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비가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 2륜은 똑같고 4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비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니까 실제로 배터리 용량만 늘어나면 주행 가는 거리는 더 늘어나는 건데, 그래서 EV6가 주행 가는 거리가 아이오닉 5보다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은 배터리 용량이 4.8kW 늘어난 부분만큼 늘어난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이오닉 5보다 EV6가 같은 배터리 용량에서 조금 더 주행 가는 거리가 길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EV6가 조금 더 길긴 합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4륜구동의 롱레인지가 가장 낮은 게 403km고, 그리고 2륜구동의 롱레인지 제일 높은 게 475km니까 사실 뭐 그 정도면 상당히 여유 있는 주행 가는 거리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격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롱레인지의 GT 라인 모델이 6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에다가 4륜구동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은 옵션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롱레인지 어스의 4륜구동이 적용이 됐고요. 하이테크의 썬루프의 메르디안 사운드의 빌트인 캠에 20인치 휠을 적용해 가지고 6,21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조금을 받는 부분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아마 4륜구동의 옵션을 좀 넣고도 결국은 6천만 원 언더 정도에서 웬만큼은 다 구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에 놓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마른 도로에서 급가속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백! 야, 엄청나군요, 진짜. 야. 네, 그리고 속도가 지금 4륜구동은 무려 325마력이나 되다 보니까 중고속까지도 진짜 속도 잘 올라갑니다. 꾸준하게 가속이 잘 되고요. 다음에 속도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위쪽에 풍절음은 조금 있긴 한데 하체 쪽은 노면 소음은 굉장히 억제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조용하죠. 전기차 특유의 그 조용한 느낌을 이 정도면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EV6도 아이오닉 5처럼 이 시프트 패드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요거 기어 변환이 되는 게 아니라 회생제동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단계가 되면 맥스가 되면서 계기판에 I 페달이라고 뜨거든요. 이렇게 되면 요거 거의 원 페달 드라이빙에 가깝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속을 했다가 엑셀에서 발을 놓으면 바로 감속이 슉 이루어지는 거죠. 속도 뚝 떨어지죠. 그러면서 회생제동을 최대로 해주는 상황이어서 제 생각에 요건 이제는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요거 어색해해서 웬만해서 잘 안 썼었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전기차를 타게 될 거니까 요거 지금 익숙해져 놓으면 오히려 굉장히 편하게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브레이크 바로 옮길 필요 없이 그냥 속도 이렇게 줄일 수 있으니까. 그 대신 이제 미세하게 좀 컨트롤 하려면 다리가 아플 수도 있긴 할 것 같긴 해요. 다리가 많이 아파 좀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기아 EV6 롱레인지에 듀얼 모터가 적용된 4륜구동 모델을 시승을 했습니다. 야, 일단 기대가 엄청나게 컸었는데 기대를 거의 대부분 다 충족을 시켜줍니다. 일단 4륜구동이 적용되면서 힘이 엄청나게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진짜 두말할 필요 없이 정말 만족스럽고요. 물론 4륜구동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 3랑 직접 비교를 한다든가 하면 아무래도 제로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 평상시 주행에서 이 정도면 힘은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어서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큼 강합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에 따라서 가속 느낌들이 조금 달라서 평상시에 노멀 모드로 주행하게 되면 굉장히 꾸준하게 가속하는 그런 느낌들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에코 모드를 선택하시면 최대한
전기를 아끼면서 멀리까지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아이오닉 5보다는 조금 더 약간 사이버틱하면서 스포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내 디자인은 이건 진짜 압권이에요. 저는 이 디자인은 그 어떤 차를 갖다 붙이더라도, 전기차가 아닌 그 어떤 차를 갖다 붙이더라도 저는 이 정도면 상당히 만족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만약에 BMW i8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거 진짜 먹힐 만큼 정말 멋진 디자인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EV6의 인테리어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조만간 EV6를 어떻게 한번 장만해보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는 스탠다드냐 롱레인지냐에 따라서 출력이 다른 전기 모터가 추가가 되고요. 롱레인지의 4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는 조금 약한 전기 모터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325마력까지 내고 있는데요. 힘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그리고 사실 후륜구동만 하더라도 힘은 충분히 강력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4륜구동의 안정성까지 조금 손해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300만원을 더 주시고 4륜구동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뭐 각자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후륜구동만 하더라도 힘은 충분히 강력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런 만큼 주행 가는 거리는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근데 4륜구동이 되면 아까 산길에서도 보셨듯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좀 더 강력한 성능을 즐길 수 있다는 점, 오늘 빗길인데도 꽤 다이나믹한 주행이 가능했던 것이 4륜구동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EV6의 GT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증강현실 기능이 추가가 돼 가지고요,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잘 전달해 주는 점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부분은 승차감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웬만한 장거리 주행 아니면 시내 주행에서도 전혀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초기에 약간 롤링이 조금 있다는 점. 그래서 코너링에서도 보면 끝까지 롤이 심하진 않지만 초기에 약간 롤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신경이 쓰이고, 도로 주행할 때도 약간은 노면을 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조금 있다는 점. 근데 아주 뭐 조금 있는 부분이어서 평상시에 그냥 익숙하게 타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는 뭐 크게 단점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그리고 메르디안 오디오도 K8에 들어있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땐 출력이 좀 더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될 만큼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오디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롱레인지 4륜구동의 GT 구입한 모 편집장이 막 부러워집니다. 저도 조만간 EV6를 한번 꼭 장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